가사 도우미를 쓰는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집에서 아이를 어린이집 보냅니다. 이유 공짜니까요. 이 공짜 보육, 무상 보육이 모든 사람에게 되는 건 잘못됐다. 이렇게 하면 돈이 엄청 든다면서요, 지금. 그렇습니다. 이제 트리어 이제 양육 수당 보육료라는 투 트랙으로 갑니다. 즉 예. 보육료라는 게 뭐냐면은요, 어린이집을 보냈을 경우에 어린이집을 통해 가지고 그 어린이집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거고요. 양육 수당이라는 거는 나는 어린이집에 안 보낼래, 내가 직접 키울래. 일단 엄마에게 뭐 이런 페이로 직접 이제 현금 및 기타 현금 대용 자원을 주는 건데,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. 즉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원에서 45만 원, 뭐 지자체별로 다르지만은, 그러니까 직접 크지만 양육수당 어머니에게 직접 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거든요. 그러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보는 게 낫네요. 다 어린이집 보내죠. 그러면서부터 이제 3년 전부터 어린이집 숫자가 폭증을 하고 최근에 CCTV 사건 이런 게 모두가 나오게 된 건데, 여기서부터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렇게 되니까 뭐 가사도우미 쓰고 외제차 몰고 다 하지만 어린이집에만 보내면 그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최소 25만 원에서 많게는 45만 원 이상까지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공짜니까 누구나 다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재벌 회장님이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정부가 그럼 25만 원, 30만 원 줍니까? 정확히 보육료 나옵니다. 해당 지자체에서 나오게 됩니다.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.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이 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 이유가 공짜니까. 정부 지원금이 나오니까입니다. 정부 지원금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용을 한다.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매년 지날수록 정부 재정이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. 네, 제 일찍 결혼한 제 친구의 경우에도 지금 그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. 이런 바로 똑같은 이유로 나 집에서 쉬는 친구인데 집에서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겠다. 이런 똑같은 이유로 지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거든요. 네,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겁니다, 아마. 근데 이 해법도 만만치가 않은 게요.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엄마들, 그러니까 양육 수당을 높이자. 0세에서 2세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직접 애를 집에서 키우게 하겠자.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?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 0세에서 2세의 보육료는 또 깎아버리자. 난리 납니다. 일단 한번 준 돈을 또 다시 깎는다고 하면.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와버린 뭐 보시겠습니다. 복지예산 의무지출, 의무지출이라는 게 무상보육이라든가 무상시리즈인데요. 무상지출 이런 걸 포함해서 복지지출액이요. 지난해 75조였습니다. 올해 이제 84조. 자, 2017년, 18년. 2018년 별거 안 남았습니다. 불과 3년 뒤면 한 해 100조 원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을 써야 됩니다. 제가 볼 때 우리 경제 파탄 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? 그래서 뭐 일부는 2살까지는 어머니가 기르게 하고 그다음부터 봐줘. 이런 절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 대안은요. 그 무상복지를 없애든지 증세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, 그걸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선택하냐 그 문제거든요. 우리가 제일 사람이 살면서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돈 쓰고 욕먹는 겁니다. 이게 지금 딱 그거거든요. 정부에서 돈은 돈대로 썼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네요. 뭔가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. 그걸 이제 판을 바꿔야 되는데, 내년 총선, 대선 때 되면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. 올해는 뭐 어떻게 해서 넘어갔고, 하지만 예산도 넘어갔고, 뭐 증세 논란 넘어갔지만, 이제 다시 한번 그 얘기가 연말에 다시 무상보호 예산 짤 때, 그다음에 다음 선거판 되면 또 들어올 거거든요. 결국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, 새누리당도 그렇고, 야권도 그렇고, 무상복지를 없앨 건지, 아니면 증세를 할 건지, 이 복지의 판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내년, 내후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, 결국은 언젠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겠죠. 알겠습니다. 우리 김민지 기자, 제가 물어보겠습니다. 결혼한 친구 같은 경우는 네. 전업주부고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보낸다. 주변에서 네가 직접 키우지 하면서 이게 도덕적 비난을 하진 않습니까? 비난을 하기보다는 이제 비난은 뭐 제3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댁이나 뭐 이렇게 부모님들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요.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그 보육료나 양육비가 이렇게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와 집에서 직접 키울 경우에 차이가 뭐 10만 원 이상이 나버리면 그러네요. 한 달에 10만 원이면 그냥 웬만한 서민 가정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기 큰 돈이죠.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. 예, 정부 제도가 잘못됐다. 제도가 잘못됐다.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? 못 바꿀 것 같습니다.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그럼 0세 2세 중에서 집에서 키우는 엄마들에게 양육비를 맞춰주겠다. 2배 정도 올려야 되거든요. 그 돈 어디서 납니까? 증세해야 되고, 반대로 이쪽을 깎는 경우가 있거든요. 0세 2세에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보육료를 깎아라. 그리고 집에서 애를 키워라. 난리 납니다.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한 번 가면 그 방향을 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. 예.